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인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제 요즘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인지 우리 사회에서 참 이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느 조사에서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게 인간관계다 이런데 반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게 돈이다, 출세다 이런 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야말로 서양의 물질주의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인간관계를 아주 중시하는 민족이라고 자부했는데 어느덧 그게 지금 뒤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 이제 급속도로 이게 이제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의 부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의 시리에 빠져서 이게 뭔가 낙오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제 자기 역할에 대해서 그냥 애다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 심지어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등지고 또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리에 빠져서 이제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참 돕기가 어려워요. 뭔가 이 상담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상담을 통해서 뭔가 누군가를 도우려면은 그 앞장서는 사람이 본인이어야 되거든요. 이제 다른 뭐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어쨌든 그 사람을 마취시켜 놓고 의사가 알아서 이렇게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지만 상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앞장을 서야 되고 이제 상담자는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참 돕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리에 빠진 상황에서도 그래도 뭔가 지푸라기라도 짚어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돕기가 조금 수월해요. 이때 우리가 이제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그분에게 조언을 주거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라도 자기 혼자 막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으면 점점 가라앉듯이 침몰을 하는데 그분에게 이제 뭔가 색다른 특이한 어떤 해법을 주지 못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상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은 그 위기를 벗어나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한시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해요. 이 변해가서 흘러가는데 그 사람이 이 끈을 놓지만 않으면은 그 붙들고 있으면은 오늘의 상황이 내일하고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똑같지 않듯이 오늘의 상황이 내일로 똑같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담자가 특별한 이게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도 상담자하고 손을 붙들고 있는 사이에 이 많은 조건들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기회 또는 새로운 조건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버티는 동안 뭔가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 것은 너무 힘들 때 혼자서 막 머리 싸매고 계실 게 아니라 뭐 상담자가 해주는 게 없더라도 상담자를 만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 혼자다라고 할 때는 막막하고 힘겹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나와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그 막막함 속에서도 한 줄기의 어떤 끈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한번 부여받은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둘 때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진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생명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소중한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딱 일정한 기간을 살고 나면 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퇴장하고 말 이 기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죽고 말 건데 이게 뭐 대수냐 그러면서 이게 미리 낙담을 하시는데, 거꾸로 우리가 살고 싶어도 못 살고 때가 되면 퇴장할 거니까 그 주어진 기간, 이게 굉장히 그 기간을 소중하게 여기자, 뭐 이런 아주 원론적인 거에 이제 눈을 뜨시면 좋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나만의 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다양한 역할 속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은 부모에게는 아주 소중한 자식으로서의 내 존재가 있고, 또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에게 있어서는 나랑 서로 사랑을 하든 안 하든 굉장히 함께 살아야 되는 중요한 파트너라는 얘기예요. 내가 없을 경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에게는 배우자로서의 자기 가치가 있고, 또 자녀를 낳았으면은 자녀에게는 이 태산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자녀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이 의지처가 있어야 자녀가 굴곡된 삶을 안 살지, 이 부모가 없어 봐요. 애들이 불안해서 이리휘청 저리휘청 거리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생각할 때 나만의 나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 지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 아들을 사막에서 잃는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은 마구 이 어린아이인데 마구마구 헤매는데 점점 더 깊은 사막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면서 이 수색 작업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방으로 막 노력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불안하니까 헬기를 타고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 문구를 새긴 전단지를 막 사막에 뿌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너무 지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끈을 이제 가물가물해서 이게 놓쳐갈 무렵에 그 아버지가 그 뿌린 전단지를 발견하고, 내가 만약에 없으면 우리 아빠가 너무 슬퍼할 거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아빠를 생각하면서 이 애가 버텨요. 그래서 마침내 그 애가 이제 구조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나만의 나라고 할 때는 만사가 귀찮으면 끈을 놓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내가 없어짐으로써 누가 너무 슬퍼할 거라고 여기면은 억지로라도 버텨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그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자기로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두 번째 드리는 부탁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해요. 사람들이 시리에 빠졌을 때는 자기를 굉장히 소홀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데, 아니야,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야 했을 때는 이 난관을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이제 실제로 어떤 예가 있는데, 어느 부인이 참 이 불우하게 컸어요. 그래서 이 성장 시절에 남들에게 얘기해서는 안 될 그런 경험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인이 결혼을 해서 애들을 낳고 사는데 남편하고 홀짝홀짝 이 맥주를 마시다가 이 여자가 취한 거예요. 취하니까 이 남편이 슬쩍슬쩍 이 부인을 골린 거예요. 아이고, 너는
그 흔한 추억거리도 하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부인을 골렸는데 이 부인이 술김에 거기에 그만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쫄랑쫄랑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뭐 조금 술이 채기는 했지만 눈이 이제 번쩍하면서 무엇이라고? 네가 그딴 짓까지 했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큰 이 불씨가 되었어요. 그 이후부터 이 남편이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너랑 살 수 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겁나게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이혼하자 이러지는 않으면서도 막 정말 험하게 이 남편이 놀더라고요. 자영업을 하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 남편하고 헤어져서는 안 되겠는데 막 남편에게 사정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해도 이 남편의 이 방황이 좀처럼 중단되지 않고 이 길어지니까 이 부인이 바싹 말라갖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참 부인이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했고 그 방황하는 남편 심정도 헤아려져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저에게 상담을 받으면은 어떻게든지 이게 또 조금 엮어보겠는데 남편은 뭐 상담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 분이고 이 부인은 이렇고 이제 그래서 참 이게 뭐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인이 올 때마다 별다른 제가 뭐 해드린 것도 없고 그냥 이 부인의 넋두리를 참 가슴 아프게 이제 들어주고 이런 일뿐이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와서 선생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난 밤에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는 아가야 내가 저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내 제사 좀 지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느냐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분이래요. 근데 이제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 꿈에 이제 현몽한 그 분이 시어머니인 거는 이제 대반 알아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신 그 시어머니가 하여튼 꿈에 나타나서 아가야 내 제사 좀 지내다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드는 생각이 아 그래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구나. 이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고 남편이 저렇게 철부지처럼 방황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내가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천도제를 지내드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남편의 방황은 내가 꿋꿋하게 버티면은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이렇게 확신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딱 확신을 하니까 그 속상하고 절절매던 이 초라한 심정을 딱 이겨내고 이 중심을 잡는 걸 보면서 와, 참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현몽했다라는 게 정말 그 시어머니라는 귀신이 나타났겠어요. 이 부인이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꿈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위시불들이 즉 소원하는 게 그런 꿈으로 이제 나타난 거라고 여깁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인은 그런 꿈을 통해서 자기 위치에 대해서 딱 자리를 잡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당부드리는 것은 너무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되는 대로 지내시기보다는 정말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 또 내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자기가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기만 하실 게 아니라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늘 지금의 절망이 내일 모레 1년 후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살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측 불허할 정도로 변하는 것 속에서 어떠한 시절 인연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꿋꿋하게 묵직하게 지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